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의 폭언에 파혼을 결심한 이유. 과연 선택은?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진짜 사연입니다. 사랑과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지만 그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마주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번 영상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림길에서 한 여성이 겪은 진짜 사연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갈등과 선택, 그리고 후회와 용서의 이야기를 다뤄볼 텐데요. 마지막까지 절대 놓칠 수 없는 이야기이니 여러분의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사연을 끝까지 보신 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경기도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았고 그 덕분에 안정적인 직장도 얻고 어느 정도 여유도 생겼습니다. 제 삶은 크게 특별한 일 없이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온 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였습니다. 3년을 연애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고 나니 모든 것이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예약하고 신혼집을 알아보는 일까지.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기쁘게 하나씩 진행해 나갔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떠날 신혼여행도 계획하고 작은 소품 하나하나를 고르는 일도 재미있었죠. 결혼식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 그 말에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학벌도 좋고 겉보기에는 아무 걱정이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가 덧붙인 말은 내 마음을 갑자기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면서 집안이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 지금도 그 빚을 갚고 있는 중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는 말없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다. 어떤 일도 불편하게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고 언제나 나에게는 밝고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황을 듣게 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이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결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없었던 그 빚과 어려운 상황에 대해 묵묵히 숨겨왔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지만 동시에 그가 가진 경제적인 부담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그가 결혼 준비에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할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예물이나 신혼집 준비는 물론이고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형편이 어려워서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나에게도 너무나 큰 부담이었고 그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기로 그의 집안은 그런 상황이었다면 결혼을 위해서는 서로의 재정적 여유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 부분은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그때 그는 정말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나도 너무 미안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그가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렇게 결혼을 진행하는 게 괜찮을까? 그의 상황을 알게 된 나는 그의 곁을 떠날 수는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둘만의 일이지만 그렇다고 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집은 그렇게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경제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떠안고 가야 한다는 사실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여러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결혼을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불안한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남자친구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집안 사정은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 그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 그 이후로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불안한 감정에 휩싸였고 마음 한켠에서는 그의 경제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결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인 만큼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남자친구에게 말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신혼집을 준비해주겠다고 하셨어. 아버지가 빚을 갚는 중이지만 우리는 조금 더 여유 있는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신혼집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남자친구는 고개를 숙이며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계속해서 그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괜찮을까? 결국 나는 부모님께 신혼집 준비를 부탁했고 남자친구와 함께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지만 점점 더 많은 부담감이 쌓여갔습니다. 그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그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결혼 준비를 계속해서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의 마음속에서는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혼 준비는 정말 많은 것들이 얽혀 있었고 그중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신혼집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혼수나 예물은 둘째치고 신혼집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죠. 남자친구는 그동안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나에게 숨기고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 갈등이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나는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결국은 신혼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제안에 나는 너무나 고마웠고 동시에 큰 부담을 덜게 되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내게 전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고 그저 내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신혼집. 그럼 20평대 아파트 정도면 괜찮겠지.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신혼집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해지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예비 시어머니와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 만남은 꽤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고 싶었고 서로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신혼집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집을 준비할 수 있냐?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 말은 마치 내 가슴에 찔러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20평대. 그게 결혼할 사람한테 할 대접이야.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그런 집에서 살아야 한다니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런 거침없이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쾌감과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내 부모님이 마련해준 신혼집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계속해서 내 결혼 준비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작은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차라리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게 낫겠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기업에서 일하는데 그런 집에서 시작하다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 순간 나는 마치 얼어붙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물거품처럼 느껴졌고 그 불쾌한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의 불안감이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 사랑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는 결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비판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 후로 마음속에서 수많은 의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을 정말 해야 할까? 시어머니는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결혼이 정말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 나는 결혼에 대한 확신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내 마음속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을까? 불안한 마음은 점차 커졌고 그 불안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결혼 준비가 더 이상 기쁨이 아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을까? 정말 이 결혼을 계속해도 될까? 그런 생각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신혼집에 대해 예비 시어머니가 보인 반응은 그만큼 나에게 큰 부담이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계속해서 그녀의 비판적인 태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남자친구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신혼집에 대해 그렇게 말했어. 나도 이해는 하지만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며 내가 어머니를 잘못 다루었어. 나도 미안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줄 몰랐어. 그렇게 그 이야기를 끝내며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 정말 나만의 결정으로 할 수 있을까?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와 결혼에 대한 나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나는 이제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고 그 불확실성이 나의 마음을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많은 날들을 고민하면서 보냈습니다. 매일 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결혼이 진정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마음속으로 그토록 원했던 행복한 결혼이 정말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나는 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첫 번째로는 내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후에 우리가 마주할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었다. 매일같이 결혼 준비에 몰두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이 결혼이 정말 내 인생에 행복을 줄까? 그 질문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에 나를 괴롭혔고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예비 시어머니와의 만남에서 폭발적인 갈등이 일어났다. 그날 우리는 신혼집을 보러 갔다.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은 작지만 깔끔하고 교통도 편리하며 무엇보다 저희가 처음으로 살아갈 공간이라 매우 소중했다. 그 집을 보러 간 날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냈다. 이게 뭐나? 20평짜리 집이라고. 대체 이게 신혼집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 말은 내 마음을 짓누르듯 무겁게 다가왔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자식을 키운 건지 알면서도 그런 집에서 시작하라고.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고 나는 그 말들이 내 마음을 점점 더 갈라놓는다고 느꼈다. 그동안 나는 예비 시어머니가 나에게 그토록 불평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사실 나도 그녀가 말하는 대기업 아들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자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나와 그 가족에게 끝없이 부담을 주고 그들에게 기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점점 더 절감하게 되었다. 그저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뿐인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그날 예비 시어머니의 말들은 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작은 집에서 시작하는 건 아들이 불쌍하지 않냐? 그 집이 어떻게 신혼집이 되냐?
제대로 된 대접을 해야지. 그녀는 끝없이 불평하며 말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은 한 번에 무너져 내렸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나는 그녀에게 소리쳤다. 이 집은 제 부모님께서 저와 제 남자친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집이에요. 정말 고마워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불평만 하시나요?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내 안에서 솟구치는 분노는 멈출 수 없었다. 이 결혼, 이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대접받고 싶지 않아요. 내 말은 마치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말을 한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남자친구는 충격에 빠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말을 잃고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그리고 그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결단을 내렸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자리를 떠나기로 했다.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없다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결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 다짐이 더욱 내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내 마음 속에서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면 그저 떠나야 한다는 결단만이 남았다. 그 길을 걸으면서 나는 한 번도 울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나는 내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했었고 그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으려 했다. 결국 나는 그 순간을 지나가며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다. 내가 결혼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갈등과 불안함은 이미 내 안에서 폭발하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그 후로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내가 내린 결정을 후회할 것인지 아니면 이 결정을 지켜야 할지 그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었다. 그날의 갈등은 내가 겪은 가장 큰 충격 중 하나였다.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린 것 같았다. 그녀의 불평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나는 그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했다. 그 순간 나는 결혼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선택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내 마음은 어느새 부서져 가고 있었다. 내가 계속해서 견딜 수 있는 상황일까? 내가 계속해서 이 결혼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날의 파혼 선언과 그에 따른 혼란 속에서 나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이 결혼을 정말 계속해야 할까? 나의 선택이 맞았을까? 눈앞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날의 모습들, 예비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얼굴과 나를 바라보던 남자친구의 충격받은 눈빛, 모두가 내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작하려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자아를 잃어가는 듯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어느새 멀어졌고 그는 더 이상 내 삶의 일부가 아니었다. 매일 그를 생각하면서도 그와 다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가 전화를 걸어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나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느낀 상처는 그 어떤 말로도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를 지키지 않았고 그날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는 문득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내 앞에 서 있던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고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하고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보자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가 얼마나 진지한지 느껴졌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 말 한마디로 마음속 깊이 묵어두었던 갈등이 다시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엄마와의 일이 정말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제발. 그의 눈빛, 그의 진심이 담긴 말들이 내 마음속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그가 왜 나를 지키지 않았는지, 왜 그 당시 시어머니의 요구를 더 강하게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의 사과가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 말이 가슴 속에 깊이 박히면서 나는 그동안 미뤄왔던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잠시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대로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잠시 그 손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 손을 잡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불안과 갈등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손을 잡는 대신 눈을 감고 내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 내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계속 불안했어. 내가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매일 밤 눈물이 나기도 했어. 그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내 편이 되어야 했어. 그 순간 너를 지키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 그의 사과를 들으면서 나는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바로 시어머니와의 관계였다. 사실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시어머니와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잖아. 그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야.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시어머니와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어. 어머니와 나 사이에 분명히 갈등이 있지만 내가 책임지고 너와 우리 관계를 지킬 거야.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가 진심으로 시어머니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내가 다시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변화와 결단을 보고 나는 희망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겪은 고통을 한순간에 용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관계가 다시 시작되려면 너와 시어머니 사이에 해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그것도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야.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내가 어떻게든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할 거야. 그리고 내가 느낀 모든 고통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겠다. 그의 말이 내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키워나갔다. 사랑은 결국 상호 이해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은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사랑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시험을 받으며 우리 모두는 그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물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든 내가 믿을 수 있게 만들게.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마음속으로 깊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제는 그와 함께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나는 여전히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나를 조금씩 움직이게 만들었다. 우리는 함께 그 갈등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시 사랑을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와 함께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결혼을 다시 진행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
내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 남자친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였고, 나와 남자친구는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쌓였던 상처와 갈등을 한순간에 치유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 여러 번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결심했을 때 나는 그에게 믿음을 두기로 했다. 우리는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그동안의 갈등과 상처를 잊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혼식 준비는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이 결혼 준비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르게 다가왔다. 남자친구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어머니와 직접 대면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그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나를 이해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결혼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 번 설명했다. 그의 노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나는 그가 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변화는 나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나는 그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해결하려는 유지와 그동안 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보고 그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진심은 나를 다시 믿게 만들었고 나는 그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결혼 준비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나는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며 결혼식 준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갔다. 예전에는 결혼식이 끝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결혼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혼식 당일 나는 그 어떤 날보다 감정이 복잡했다. 나와 남자친구는 결혼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나는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자친구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혼식을 마친 후 나는 여전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다. 남자친구와의 결혼이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했다. 중요한 건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없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았다. 그러나 나는 그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가 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나는 그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그동안의 갈등과 상처를 딛고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결혼식 후의 여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결혼을 통해 사랑과 이해, 그리고 존중을 바탕으로 더 강해졌다고 느꼈다.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다. 우리가 마주한 모든 어려움은 우리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모든 것을 함께 해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었기에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가기로 했다. 결국,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갈등이 얼마나 중요한 성장의 기회가 되는지 알게 되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가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제 시작되었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다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다.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아마 많은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앞두고 그 속에서 마주한 갈등과 상처가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사연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고민과 갈등이기에 여러분도 공감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 그만큼 사랑이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